예, 저 대전 유성구가 조승래입니다. 좀 전에 그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고등교육법 조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2011년 7월 21일 날 개정이 돼서 그 개정의 제14조 교직원의 구분에서 그 전에 있던 강사라는 조항이 빠지게 됩니다. 빠지게 되고 시행은 그 뒤로 1년 뒤에 2012년 7월 2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. 그래서 강사라는 것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명칭 변경이 맞는 것 같고요. 그거는 뭐 한번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저는 금방 확인이 되는 문제니까요. 그건 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우석대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교수 그러면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을 그냥 교수 일반으로 막 섞어서 우리가 흔히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은 좀 따로 있고 지금 후보자가 한 겸임 교수는 비전임 교원이죠? 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비전임 교원은 전임 교원과 달리 정년이나 신분이 보장되는 전임 교원과 달리 학교마다 2년 계약이나 3년 계약 단위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는 각종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아마도 그 후보자의 우석대 전임 그 비전임 교원에 대한 계약은 2년으로 돼 있던 거죠. 최초 계약은. 네. 그렇죠. 네. 거기 아마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로 돼 있었겠죠. 그렇죠. 예. 예, 예. 그리고 강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강의는 한 학기만 했고요. 네. 예,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비전임 교원에 대한 보수나 급여는 강의를 했던 한 학기에 해당하는 뭐 한 160만 원 상당인가요? 네. 그 정도의 강사료를 받은 거죠. 예. 맞죠?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석대 측으로 그 어떤 그 보수나 수당이나 강사료를 지급받은 적은 없고요. 네, 없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겸직 그 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4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겸직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입니다. 겸직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변화가 생기는데 2014년 2월 14일 이전에는 원칙적 허용, 예외적 금지. 그 이후에는 원칙적 금지, 예외적 허용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국회법 기준과 당시 국회법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. 실제로 이 공영형 사립대라는 것이 그 교육부나 정부가 모든 사립대학에 공영형 이사를 파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당연히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학의 의사결정,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부나 당국이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예,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든지 뭐 설립자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그 대학과 법인 이사회의 선택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맞죠? 네, 맞습니다. 예,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예. 그 아까 그 질의 과정에서 이제 배우자의 그 인쇄소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넉 달에 걸쳐서 뭐 한 480만 원인가요? 네, 보니까 그렇습니다.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. 그러니까 네. 120만 원,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뭐 수당인가요? 수당이겠죠? 영업을 영업수당인 했으니 것으로 알고 영업수당이고 있습니다. 예. 그 영업수당은 후보자의 그 뭐 공보물이나 뭐 의정보고서의 인쇄와 전혀 관계없고 네. 그 요 자료에 보면 무슨 어떤 잡지로 돼 있는데 네. 맞습니까? 그 잡지에 영업을 한 그 영업수당의 성격이다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그것도 이제 4개월간 영업수당을 받고 그 이후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 네. 예, 예. 그리고 아까 그 얘기 과정에서 뭐 주민등록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, 국회법 위반, 김영란법 위반,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등등 여러 가지 위반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뭐 일부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그게 우리가 뭐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게
법 위반이라고 결정된 바도 없는 겁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네.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우석대 겸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그 당시의 국회법 제29조 3항에 보면은 강사를 포함해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제가 그 계약 기간 2년에 있었지만 그 겸임 강사직은 휴직되었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. 따라서 당시에 이 겸직 미신고로 이게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은 당시의 국회법을 적용해 보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.